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눈 온 뒤에 지금 한파입니다. 어제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현재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12도, 13도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요, 영하 5도 가량으로 대단히 낮다고 합니다. 단단한 옷차림, 오늘은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자, 일문시 오늘도요, 먼저 신문 일면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기사. 이쪽 끝에 2단 기사인데요. 이게 어제 밤에 나왔거든요. 어제 밤에 보니까 급하게 이제 신문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힘받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자,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너무 오른다. 그리고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조금 속도 조절한다. 그러니까 올리긴 올리지만 좀 급하지 않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힘을 얻게 됐답니다. 근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1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수치가 나왔는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7.1% 정도 오른 거.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적게 올랐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잡히나 보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중앙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일면 톱인데요. 갓난아기 연봉 1,000만 원 시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갓난아이가 연봉을 받는 셈이 됐다. 근데 1년에 1,000만 원을 받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요, 저출산 해소 목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요, 영아수당 이런 게 있어요. 0세, 1세들이 받는 영아수당.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 이렇게 보조해 준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다 좀 크게 만들어서 부모 급여를 주기로 했답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에 일단 0세는 매달 70만 원, 그리고 한 살은 월 35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2024년부터는 각각 0세 100만 원, 한 살은 50만 원. 자, 그렇다면요, 매달 70만 원, 조금 지나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되는군요. 1,000만 원. 일단 태어나면 1년간 1,000만 원 지급한다. 그래서 갓난아기 연봉 1,000만 원 시대,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자, 무한 청정에너지 인공태양이 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융합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이게 그동안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뭔가 실제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투입 에너지보다 19% 더 많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20% 가까이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자폭탄 원리인 핵 분열보다 효율이 높고 핵 폐기물 탄소 배출도 없어서 친환경적이다. 이게 19%, 20%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한 7, 80%까지 가게 되면요, 이거는 상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시죠. 공기업 그리고 금융권 곳곳에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일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금융 지주회사 관련해서 어떤 인물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캠프 출신이다. 이런 기사들 있었거든요. 연장선이군요. 윤석열 대통령 앞서서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캠프 출신들 보훈 인사 잇따르고 있다. 과연 전문성과 철학은 있는 것인가? 캠프 출신이라는 게 더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와 배경을 분석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포스트 이재명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면은 이재명 대표 다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인데요, 지금요. 자, 어떤 맥락에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한 건지 기사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야당이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까지 해야 된다.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 복권. 지금 연말이잖아요. 성탄절, 뭐 새해 이런 맞아서는 특별 사면, 대통령이 결정할 어떤 사면 복권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얘기가 나오죠.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지가 한참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사면 대상 아니냐. 뭐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복권까지 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될 것인가? 포스트 이재명을 벌써 준비하는 건가 하고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렇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만 하면 이거는 형기가 15년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 MB와는 형평성이 안 남는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5월이면 저 형기가 다 끝나거든요. 아니 5개월 남은 사람하고 15개월 남은 사람하고 이거 15개월 15년 남은 사람하고 이거 같이 다룬다는 거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복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또 어제 알려졌죠. 김경수 전 지사가요. 가석방 본인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앞서서 가석방 대상이 됐다 해도 이번에도 가석방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가석방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풀려나는 걸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자필로 쓴 이른바 가석방 불원서입니다. 가석방 원하지 않는 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다. 그렇죠. 가석방이라는 거는요. 뉘우치는 빚이 뚜렷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반성 잘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아니다. 난 죄 없다. 이렇게 여전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석방 대상 아닌데 빼주세요. 제발 좀. 이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사면복권 대상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복권까지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묘하죠. 지금요. 아주.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 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복권을 안 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민주진영에 좀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싫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참 묘해요. 본인은 저 가석방 뭐 그렇게 이렇게 저는 죄가 없겠다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가석방 이런 거 신청도 안 하고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당에서는 지금 사면 여기에 더해서 복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선 김정욱 전 의원 갈게요. 가석방 자체를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측근들 뭐 얘기 좀 더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사면도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 서는 거다. 이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풀려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은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 존중합니다만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석방이라고 하는 사유 자체가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정하겠다는 것을 보였을 때 가석방을 하는 건데 사면이라는 게 이제 가석방과 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은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본인은 5개월 남은 형기를 다 맞추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사면조차도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이거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떠나서 이미 거의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여권발 희망 고문이 계속 반복된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올 3월 달에
권성동 의원이 예.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어요. MB 사면과 관련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을 얘기하면서 뭐가 그것이 같이 있을 국민 것이다. 통합인 양 얘기했었습니다. 예. 계속 방법이 뭐냐면 MB 사면 과정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엑서세리처럼 장신구처럼 계속 거론만 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모든 사면의 핵심은 MB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올 8월 달에 MB 사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거의 막판에 뒤집어졌지 않았습니까? 아.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예. 국민 여론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했을 때 지지율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전 이런 전 과정의 상황을 봤을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MB 사면이라고 하는 고리에 엮여 있는 방식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사면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매우 부당하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정도 형기를 마치게 되면 예. 명확하게 본인이 법원이 부여한 어떤 판결에 따라서 죄를 다한 예. 복역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인 얼마 거죠. 남지도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거기다가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어떤 국민의힘이나 이런 내용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한다는 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예. 사면한 다음에 민주당을 이간책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더 강하다는 측면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뭐 포스트 이재명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권이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죠. 의심을 하시는 그렇게 겁니까? 따지면 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입장에서는 예. MB 사면에 들러리를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의 이간책에 활용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전 저런 판단은 저는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면도 하고 복권까지 하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김경수 전 지사의 생각과 다른 겁니까? 예,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측면은 뭐냐면 예.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와서 사면도 되고 복권이 돼서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핵심이 아니라 예. MB라고 하는 사람의 사면을 위해서 들러리를 쓰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예. 정당하게 균형 잡혀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복권까지 해야지 그게 균형이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15년이 남아 있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범행도요. 제가 볼 때는 특가법에서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뭐 횡령, 조세포탈, 뇌물 이거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성정상 예. 이런 식의 들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뭐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미리 알아보죠. 그리고 어떤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온 뭐랄까요, 이게 뭐 설일까요, 소문일까요 나온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어제 드디어 민주당 내에서는요, 지도부 차원에서 사면만 가지고 안 되죠. 복권까지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방금 영상에서 그걸 확인해 봤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종우 평론가. 자, 이 복권 여부가 이게 사실은 이 영향이나 파장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복권이 된다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면만 되면은 그냥 풀려만 난 거지 정치 활동을 못 해요. 네. 피선거권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복권인데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권은 곧 정치 활동이나 의미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복권이 안 되면 안 하는 거는 민주당 내에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복권을 안 하게 되면요. 근데 만약에 복권을 하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 내에 친명과 친문을 이간질하는 갈라치기다. 할 때 안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이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해석들. 원래 이제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대한 권한은 예. 일정 부분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계산이 들어가면 그건 또 통큰 정치, 큰 정치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권과 그리고 야권 그리고 대통령실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사면만 하겠다라는 사면만 하겠다. 네, 뉘앙스가 지금 많이 읽히고 있죠. 근데 사면만 한다는 것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에게는 이건 뭐 풀려난 것도 아니고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좀 아주 적어지게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형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살되는데 예. 그러면 2024년 4월 총선 못 나와요. 2027년 3월에 대선도 못 나옵니다. 뭐 향후 정치 일정에 어떻게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거죠. 5년 동안에 뭐 정치 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그리고는 거죠. 5년이 지나간다는 거죠. 당대표 선거 같은 당내 선거에서도 출마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뭐 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 그리고 당내에서 친문의 구심점, 예. 뭐이 정도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권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과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런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예. 우리가 김경수 지사를 전 지사를 복권까지 시켜주면 예. 우리가 지금 야권에 대선 후보급 인사 한 명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다. 예. 지금 야권은 저 여권 표현 그대로 국민의힘 인사들 표현 그대로 하면 예.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지.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요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네, 이게 정리되는 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많은 시각들이고 예. 또 하나는 또 반대 뭐 소수 의견들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아예 이 기회에 김경수 지사를 복권까지 시켜가지고 반 이재명의 선도 주자. 그래서 민주당을 두 개로 쪼개버리자. 그렇죠. 그런 또 해석도 뭐 이런 있단 얘기 말이에요. 나오는데 근데 이건 저는 제가 볼 때는 큰 힘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이나 아니면은 예.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그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부상되는 걸 막아버리는 게 지금은 이재명 체제로 그대로 민주당이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인사들이 더 목소리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복권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건 무슨 생각입니까? 그냥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평성을 맞추라 그 차원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때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은 일단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도 예.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이고 예.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면하는 건 정치인 김경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예. 거예요. 사면만 해줘가지고는. 어.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면 복권이라고 할 때 사면됐습니다라고 하면 뭐 복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MB 사면을 해주면서 김경수도 사면했으니까 김경수에게도 다 해줬다. 통큰 정치를 한 것처럼 예. 통합의 정치를 한 것처럼 비춰지는 아까 우리 김종국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액세서리 취급하지 마라. 이건 정치인 김경수를 모욕하는 행위다. 이런 이야기라고. 혹시 이건 아닙니까? 포스트 이 준비 이건 아닙니까? 혹시라도 모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계에 가깝죠. 과거에는 아니었지 않나요?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원내대표 선거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나간 해석 아니냐 이런 시각이시네요. 네. 지금 포스트 2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무튼 뭔가 새로운 변수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대통령도 아마 고민 그리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